안녕하십니까? 송승사의 구실 이야기 17번째 이야기입니다. 조금 가벼운 주제이지만 너무나 많은 분들에게 해당이 되는 이미 많은 뉴스를 통해 소개된 직장인들의 연말정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의외로 매년 정말 많은 분들이 또 연말정산 해야 돼? 귀찮아 죽겠네 라는 표현부터 도대체 귀찮고 어려운데 연말정산은 왜 매년 하는 거야? 라는 말을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구실 이야기에서는 연말정산 챙기기라든가 연말정산 꼼꼼하게 하는 방법 같은 걸 소개하는 것보다도 도대체 왜 직장인들은 매년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가 라는 그 이유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진부한 표현으로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 저를 포함한 월급 받는 분들 전부 근로소득자이며 여기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알고 계신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가 발생한 소득에 과세되는 대표적인 세금입니다. 그러나 5월에 신고하는 종합소득세는 납세자가 직접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도 하고 납부도 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이런 근로자들에게 매년 5월에 직접 세금을 신고하도록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저희 네 번째 구실 이야기에서 잠깐 언급드렸는데 국세 통계를 보면 2017년 기속 근로소득 신고한 납세자가 1,800만 명이 넘습니다. 우리 국민 100명 중 36명 정도가 근로소득을 신고한 것입니다. 이 납세자들이 매년 5월에 자진해서 신고하고 납부하도록 한다면 그 혼란은 감히 상상하기도 힘듭니다. 이래서 만들어낸 제도가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연말정산이 납세자의 납세 의무를 이행하는데 얼마나 편리한 절차인지 말씀드릴게요. 월급 명세표를 보면 일반적으로 왼쪽에는 기본급, 상여금, 식대 같은 것들이 표시되고 오른쪽에는 공제되는 금액들이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차감하여 세후 매달 우리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이 적혀 있죠. 여기서 공제되는 금액을 보면 4대 보험을 비롯하여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보일 것입니다. 이는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소득을 지급할 때 미리 세금을 걷는 것입니다. 국가 입장에서는 소득을 지급하는 회사에게 징수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아주 손쉽게 조기에 납세자의 세금을 미리 거두어 드릴 수 있는 것이죠. 회사는 이렇게 미리 징수한 이 세금들을 원천징수세액이라는 이름으로 국세청에 납부합니다. 매달 이렇게 세후소득을 우리는 급여통장으로 받게 되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미리 지난 1년간 일부 세금을 납부한 겁니다. 그런데 소득세가 과세되는 그 계산 구조를 보면 근로소득공제, 소득공제, 세액공제와 같은 내가 받은 급여에서 차감하는 항목들이 많은데 이런 공제를 반영하지 않고 매달 징수된 세금으로만 1년간 세금을 확정하자니 뭔가 억울합니다. 왜냐하면 매달 징수하는 원천징수세액에는 이런 내가 공제받을 항목들이 고려되지 않은 채로 임의의 세금이 떼어지는 것이니까요. 바로 이 때문에 연말정산이라는 것을 하는 거예요. 1월부터 12월까지 임의로 세금이 징수되었고 이 징수된 세금은 회사가 알아서 잘 납부했을 테니 우리는 그동안 일정 부분 납세 의무를 지켜왔지만 이미 국가에서 걷어간 세금이 내가 내야 할 세금보다 더 많을 수 있으니까 돌려받으려면 정산을 해야 하는 거죠. 이런 정산을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처럼 개개인에게 부여하면 혼란이 있을 테니까요. 매달 원천징수하는 것처럼 다음해 2월 회사가 소득을 지급할 때 회사, 너가 근로자들의 1년치 올바른 세금을 계산해보고 만약 1년 동안 내야 할 세금보다 더 걷었으면 돌려주고 덜 걷었으면 추가 징수해라는 의미를 부여한 겁니다. 즉 회사가 근로소득자라고 하는 납세자들의 세금을 정산해주고 급여를 지급하면서 정산해라 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연말정산을 회사를 통하지 않고 5월에 직접 해야 한다면 어떨까요? 세무사 쓰는 수수료 아까워서 직접 홈택스 가서 이런저런 자료 다 챙기고 각각의 계산 구조에 맞게 금액이 들어갔는지 봐야 하고 등등 아마 1,800만 명 중에 1,000만 명은 귀찮아서 그냥 넘어갈 겁니다. 자, 이왕 하는 거 회사가 전부 다 알아서 해주면 될 텐데 왜 매년 이맘때쯤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라고 할까요? 그렇게 자료 취합 정도는 충분히 근로자가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바로 전산 시스템이 매우 잘 되어 있어서 대부분은 홈택스에서 일괄로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연말정산 자료를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는 때가 되면 내가 사용한 2019년 한 해 동안 쓴 신용카드, 보험사에 지급한 보험료, 병원 가서 쓴 병원비, 은행에 납부한 주택청약 등 한꺼번에 자동으로 조회가 됩니다.
한편으로 나의 모든 소득과 지출 내역을 국가가 손쉽게 파악하고 있다는 점이 무서울 때가 있긴 한데, 어쨌든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별도로 연말정산을 위해서 챙기거나 여기저기 다니면서 준비할 자료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홈택스에서 조회가 되지 않아 별도로 준비해야 하는 것들은 대표적으로 안경점에서 안경구입비라든가 종교단체에 기부한 기부금 영수증, 월세 세액공제를 위한 임대차 계약서와 집주인에게 송금한 월세 내역 정도가 되겠네요. 이렇게 회사에서 다음 해 1월 중순에서 2월 급여 지급하기 전까지 연말정산 준비해달라고 하면 대부분 홈택스에서 본인뿐 아니라 등록된 공제 대상 가족들의 항목까지 일괄로 줘야 되니까 이것만 회계 담당자에게 전달해주면 돼요. 이 정도면 매우 간단하고 쉬운 거 아닌가요? 홍길동이 지난 2019년 원천 징수된 금액이, 그러니까 미리 낸 소득세가 100인데 2020년 1월 중순에서 2월 사이에 홍길동이 회사에 제출한 연말정산 자료를 통해 정확하게 2019년 기속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을 계산해 보니까 80이 계산된 겁니다. 이걸 달리 말하면 홍길동은 2019년 세금을 80만 부담하면 되는데 미리 100이나 징수되어서 부담했으니까 20만큼 돌려받으면 되는 겁니다. 이 20만큼 돌려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국가를 상대로 하는 환급 신청이라든가 번거로운 절차 없이 회사가 2020년 2월 급여를 지급할 때 20만큼 더 주면 깔끔하게 해결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20이 많은 뉴스에서 말하는 13월의 보너스라고 하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그냥 체감상 원래 내 돈인 것인데 생각지도 않았던 금액이 들어오니까 누구나 기분 좋은 보너스 같은 것뿐입니다. 끝으로 조금 어려운 이야기일 수 있는데 궁금해하는 분이 계실 수도 있어서요. 바로 나의 2019년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 신고를 얼마나 적법하게 제대로 했는지 국세청에서 어떻게 확인할까 하는 측면입니다. 회사는 원천징수세액의 신고 납부와 별도로 일정한 기간마다 지급명세서라는 것을 국세청에 제출합니다. 이것은 우리 회사가 근로자 홍길동에게 1년간 근로소득으로 얼마의 소득을 지급했어요 하는 내용을 제출하는 것이죠. 그럼 국세청은 일단 납세자 홍길동이 소득을 자진해서 신고하지 않더라도 회사가 홍길동에게 얼마를 지급했는지 손쉽게 파악이 가능해집니다. 납세자 개인의 공제 항목에 대해서는 신용카드사, 보험사, 금융기관 등 관계 기관에서 홍길동이 사용하거나 납부한 관련되는 모든 내용을 전산으로 국세청에 제공합니다. 이런 시스템으로 2019년 1년간 홍길동이 부담해야 하는 전체 세금이 계산되고 매달 회사가 원천징수를 통해 홍길동에 미리 납부한 세금이 있을 테니 2020년 2월에 추가로 더 징수해야 할지 환급해줘야 할지 쉽게 계산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면 국세청에서 근로소득만 있는 홍길동에 2019년 근로소득에 대한 세부담이 정확하게 검증 가능해집니다. 1. 지급명세서로 홍길동에게 지급된 소득 확인 가능. 2. 각 관계기관에서 국세청에 자료를 제출하기 때문에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 각종 공제에 이미 파악함. 3. 원천징수세액 통해서 미리 납부한 세액 계산 가능. 이렇게 정리 가능하겠습니다. 요즘은 전산화가 매우 잘 되어 있어서 간혹 부양가족 중 소득 있는 자를 공제 대상으로 넣거나 다른 가족과 이중으로 부양가족 공제를 반영하면 국세청에서 검증 통해서 납세자에게 개별 통보를 하는 것입니다. 공제를 과다하게 반영하여 세금을 적게 신고했다며 가산세까지 해서 수정 신고하라고. 이 영상을 보실 때쯤이면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자료 제공이 시작되었을 겁니다. 이렇게 전산화가 잘 되어 있는 시대에 연말정산이라고 별거 없습니다. 만약 내가 종교도 없고 의료비도 기본적으로 총급여의 3% 이상을 써야 하기 때문에 본인 또는 부양가족이 수술을 하지 않는 이상 공제받기 어려운 항목에 해당하므로 안경구입비를 별도로 챙길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그럼 우리들의 일반적인 공제 항목은 홈택스에서 줘야 되는 것들이 전부입니다. 이를 일괄로 다운받아서 회사 담당자에게 전달해주면 나의 2019년 연말정산은 끝인 것이죠. 어려울 것이 없습니다. 어렵다고 생각하니까 어려울 수 있는 거예요. 이 영상을 본다고 해도 새로 알게 되는 공제 항목이 생기는 것도 아닐 테지만 내가 연말정산을 이래서 해야 되는구나 정도의 이유만 아시고 모두들 환급을 통해서 따뜻한 2월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송세무사의 구실 이야기 17번째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